뭐야, 진정했어요? 3개월 뒤에 어느 날 아침에 체리가 부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성수 전문가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변성수입니다. 요즘 여름이가 네. 사춘기가 아닌데 가끔씩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개춘기를 좀 뒤늦게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개춘기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제 사춘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려견도 이제 뭐 사춘기처럼 뭐 개춘기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아요? 반려견마다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견종, 성별 상관없이 소형견 기준으로 4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대형견은 9에서 12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가 온다고요? 옵니다. 혹시 그러면 중2병 이런 것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중2병처럼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반려견들도 개춘기를 겪게 되면 네. 이 호르몬의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던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조급해지면서 일단 이 보호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불러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높아져서 짖거나 다른 강아지를 공격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불안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에 따라서 엄청난 개춘기를 보낼 수도 있는 만큼 보호자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반려견들의 응석을 다 받아주면 버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칙을 알려주면서 단호하게 교육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난감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해주고 산책도 열심히 다녀주시면서 에너지 소모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호자와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막연하게 교감하라고 하면 되게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정말 잘 쉬시고 정말 잘 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놀러 갈 때는 소풍 가듯이 가시고 운동도 함께 하면서 효과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려견과 보호자의 노력이 함께 더해지면 개춘기 시기도 금방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 지난주에는 고양이뿐 아니라 지나가는 반려견과 또 사람에게 높은 공격성을 보였던 반려견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산책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보호자가 리드할 수 있는 산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산책 시에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보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같이 보시죠. 쪼꼬가 지금 현재 나이는 2살이고요. 푸들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온 지가 1년 6개월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쪼꼬가 너무 우리들을 힘들게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쪼꼬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쪼꼬가 힘들게 하니까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시면은 쪼꼬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 행동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을 사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의 정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그때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한 보호자를 발견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에서 나왔는데 혹시 어머니가 그 애니멀 시그널에 제보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 많이 짖네요, 어머니. 네. 아니 원래 짖어요 이렇게요. 막 짖어요. 사람만 보면 짖어요. 사람만 보면요? 네. 에너지가 예. 막 짖고. 지금 팽팽한 거 보이시죠? 예. 첫 만남부터 심상찮은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초코입니다. 이 정도의 강아지는 애니멀 시그널에서 처음인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만나면서 가장 이제 화려하게 등장하신 분 같아요, 초코가. 예. 그렇게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초코와 보호자. 하지만 초코의 심기는 아직도 불편한 모양입니다. 쉽사리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거의 뭐 날라다니다시피 해요, 지금. 그런 초코의 모습에 손녀 보호자는 잔뜩 겁에 질려 쉽사리 다가가질 못합니다. 이럴 때만큼은 멀찍이 떨어져 피해 있는 게 상책이라는데요. 초코가 무섭고, 초코가 무서워서 입질 심하고, 손하고, 배꼽 여기하고, 다리하고 막 맨날 물려서 엄마한테도 하고. 그냥 있어. 이런 초코를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보호자뿐이랍니다. 끈 있고 이러면은 제가 잘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같이 내가 많이 옆에서 많이 놀아주니까. 근데요, 초코와는 어떻게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거예요? 얘가 계속 저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좀 강아지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 사달라고 그렇게 저를 졸르길래 그래 네가 외롭지 않고 또 엄마도 혼자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사게 됐어요. 입양 당시만 해도 착하고 순한 건 물론 가족들을 잘 따랐다는 초코. 지금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 유독 예민한 초코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장난감을 가져가는 보호자.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며 재밌게 잘 노는 것 같은데요. 물려줘. 그런데 갑자기 짖으며 공격성을 보이는 초코. 컨트롤이 안 되네요, 보호자분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 더. 그때부터는 얘가 안 돼. 근데 이게 누구 타 사람이 오면은 그 전부터 이렇게 짖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초코야, 우리 갔다 올게. 어떤 게 문제 행동인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날 오후 외출을 준비하는 가족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우자 초코가 홀로 남겨졌는데요. 그런데 예상외로 얌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초코. 우리가 지금껏 본 초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 놀다가도 계속 돌변하는 거잖아요. 불안하실만 하네요. 30분 후 가족들이 돌아오자 격하게 반기는 초코. 기분이 다시 좋아진 것 같은데요. 산책 가야겠다. 산책한다더니 장갑은 왜요? 초코가 물고 막 물어뜯고 난리쳐서 이제 산책할 때 목재 채우려고 이렇게 좀 끼고 다니죠. 그럼 이 장갑이 없으면 산책을 못 나가겠네요? 네, 그쵸. 산책 전 초코의 목줄 착용부터 쉽지 않은데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보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사이 초코가 보호자를 문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장갑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여기 손가락 물어갔죠. 또 놀았어요? 네. 어디? 손 여기 손가락 여기 물고 난리쳐서 어깨도 물고. 그러면 이렇게 산책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요? 네, 그쵸. 점점 차려 점점 더. 그쵸. 힘겹게 산책에 나선 초코와 보호자들. 그런데 보호자가 품에서 초코를 내려놓질 않네요. 아이고. 어떡해. 너무 힘드시겠네요.
입질하고 매번 쓰면 짖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안고 다녀요. 산책 잘 안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 도착. 초코를 내려놔 보지만 곧바로 보호자를 향해 달려듭니다. 아이고, 와. 아니 옷을 모르겠어. 그냥 못 쓰더라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한 5개 나오면 여기 못 쓰더라고 옷을. 초코의 심한 흥분으로 인해 제작진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초코의 공격성에 보호자의 걱정도 점점 늘어만 갑니다. 입질도 심하고 이제 짖기도 하고 너무 많이 짖어서 뭐 사람들한테도 짖고 네, 사람들도 짖고 외벌선도 짖고 막 이제 산책할 때 더 심한 거야? 아니 집에 있을 때가 더 심한 거야? 산책할 때가 더 심하죠. 산책할 때 더 심한 거야? 네. 도무지 알 수 없는 초코의 문제 시그널.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제보 영상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하네요. 맞아요. 이제 보호자 이제 반려견 사이가 돈독해 보였는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초코의 공격성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서요. 예, 보호자가 이제 대처하기가 더욱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보호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초코 행동이 좀 교정이 되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초코의 문제 시그널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초코가 보호자들을 공격하는 행동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코가 보호자에게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초코의 모습을 보면 주 보호자가 할머니가 주 보호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녀하고 따님은 조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해서 저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할머니가 초코의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 보셨죠? 막 소리를 크게 지르신다든지 같이 흥분하시는 네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초코가 노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칭찬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돼서 손녀나 따님이 오시게 되면은 경계심이 늘어나게 돼서 저런 공격성을 보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초코의 좀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 보호자도 좀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돌발적으로 공격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돌발적인 공격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학습이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거든요. 초코가 지내는 환경을 보면은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심결에 보호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뭐 목욕을 하거나 빗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들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끔 반응을 보이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앞에서도 초코가 무지막지한 공격성을 표출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초코의 문제 행동을 빠르게 규정해주기 위해 우리 변선수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 합니다. 예, 지금 함께 보시죠. 초코와 보호자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코구나. 그 방석을 옆으로 내려놔 보세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보니까 막 흥분하니까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무는 거예요. 그 방석을 옆으로 내려놔 보세요. 앉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때는 차분하게 줄만 짧게 잡아보세요. 여기서 아까보다 초코의 흥분도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죠? 조심.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강아지가 흥분했을 때 같이 뒤에서 흥분하시면 흥분도가 2배, 10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흥분하면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연습을 지금처럼 하셔야 돼요. 다들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원치 않은 행동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오늘부터 이해를 시킬 거니까 그거에 대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스킨십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쪼꼬가
어디를 만졌을 때 불편해하는지 또 어디를 만졌을 때는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방석 위에 초코를 올려놓고 초코의 예민도를 체크해 볼 텐데요. 어디 만지면 싫어하나요? 손하고 발. 손하고 발? 그럼 손하고 발 빼고 천천히 만져볼게요. 보호자가 등을 만지자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초코. 그런데 평소 싫어하는 발을 만져도 얌전한 모습입니다. 자, 원래는 이게 없었으면 어디 만지려고 그러면 싫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싫다는 표현을 안 해요? 너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여기 만질 거야. 그리고 여기 만지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줄 거야.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 자체가 불안하거나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초코에게 간식 보상을 해주며 보호자와의 스킨십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포인트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초코 집 만들어주는 연습.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왜 좋냐 이런 거예요. 누가 왔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가 초코가 짖을 걸 알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초코야 집으로 들어가 해서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우스 연습이라고 하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머님이 요만큼 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앉으면 하나 주시고 가자. 한 바퀴 돌아서 가자. 올리시고 난 다음에 방석 위에 초코가 앉으면 즉시 간식 보상을 해줌으로써 하우스에서 기다리는 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하우스 초코 가자. 전문가의 소리 자극에도 흔들림 없는 초코의 모습. 다른 데 신경 쓰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죠? 초코야, 사람한테 신경 쓰고 나 쳐다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행복해질 거야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줄 쓰시는 방법은 너무 느슨하게도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짧게 잡았는데 손이 앞으로 나가도 짖는 게 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강아지를 보호하는 느낌으로 너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산책 솔루션을 할 차례. 평소처럼 초코를 아는 채로 밖으로 나가는데요. 왜 안고 나가시죠? 같이 가면은 물 뜯었어요. 누구를? 옆에 있는 옷을 뜯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따님 옷을 자꾸 뜯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따님은 잠깐 여기 오시고. 네. 자, 여기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산책 전 현관문을 왔다 갔다 하며 초코의 흥분을 낮춰주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 훈련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반려견의 흥분도가 내려간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지금 집중력 좋아졌죠? 네. 집중력이 좋아지면 흥분도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흥분도가 낮아지면 출발.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을 할 차례.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초코가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안 돼. 전문가는 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짧게 오면 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신호 전달을 잘 하시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걸 줄 거야. 같이 가자. 이리 와. 쪼꼬리 와. 앉아. 아이 잘했어.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다니면 짖거나 물거나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초코와 산책을 할 때마다 눈이 마주치면 간식 보상을 해주는 게 포인트. 아, 너무 잘한다. 강아지를 안고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영역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같은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낯선 장소 또는 불안한 장소에 내려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짖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안하면 짖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안고 나오시는 건 말고 처음부터 쳐다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랑 같이 가는 게 행복할 거야. 라는 거를 인식시키면 나오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보여준 초코. 아유, 정말 기특하네요.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많은 걸 알았고 새로운 느낌을 알았어요. 훈련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솔루션 이후 꾸준히 훈련을 실천한 보호자. 덕분에 초코의 공격성이 많이 줄어들고 안정감을 되찾았다는데요. 앞으로 초코와 보호자가 함께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한없이 막 공격적이었던 초코가 순식간에 이제 얌전해지는 건 물론이고 이제 보호자를 따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은 저를 보면서 저렇게 짖는 좀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애니멀 시그널 MC로서 보호자 한번 가만히 계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안 짖게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제가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이 짖는 역할을 누가 만들었냐의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짖는 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짖는 것 자체를 허용한 거는 보호자가 허용을 한 거고 짖는 대상은 강아지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자극을 준 게 상준 씨이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는 상준 씨가 빨리 사라져 버리면 짖는 게 해결이 되고 솔루션을 알려달라고. 아니 솔루션을 저도 이제 이게 솔루션이에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은 그 보호자로 인해서 네. 이상준 씨가 동물 프로 MC를 하더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사람하고 다닐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할 수 있게 교육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으면 되겠죠. 단시간은 안 되겠네요, 그거는. 옆으로. 짧게만 잡고 계셔도 충분히 좋아했으면 초코처럼. 아니 선생님 저기 가셔가지고 처음 본 초코에게 저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렇게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초코를 향한 맞춤 솔루션이 척척 진행된 만큼 보호자분들의 꾸준한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초코처럼 보호자를 향해서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반려견이 불안해하고 지키려는 장소에서 많이들 자극을 주시는데 그 장소에서는 벗어나서 교육을 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보호자의 자극에 반려견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반려견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호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 반려견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반려견의 스트레스 시그널을 빠르게 파악하면 보호자분과의 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 시그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반려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하고 똑같은 시그널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네. 몸이 경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직이 딱 멈춘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꼬리가 밑으로 말려서 들어가는 거는 공포스럽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흔들린다는 거는 긴장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얼굴을 보시면 기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자체도 불안하다는 신호고 마지막으로 코를 핥거나 고개를 돌렸을 때는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빠르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좋아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하나요? 반려견이 좋아했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엉덩이가 돌아갈 만큼 이렇게 너무 신나서 격하게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막 꼬리 막 움직이면 좋아한다고 막 그렇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군요. 그런 경계한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초코의 다양한 문제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